자,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HTS 완벽하게 돈 버는데 사용하기. 자, 오늘은 주식 스탑 주문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손절과 익절을 잘 잡아라.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손절과 익절을 잘 잡아라. 자, 손절은 손실을 내고 잘리는 거죠. 그쵸? 익절이라는 거는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이 뭐 0.1%든 1%든 상관이 없어요. 수익 내고 자르는 거를 익절이라고 합니다. 손절과 익절은 확실하게 달라요. 손절은 매수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이 나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한 2에서 3% 이상 올라온 종목이 손실이 난다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익절을 안 걸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익절을 안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오늘 같은,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종목 중에서 한신기 같은 거, 자, 한신기 같은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라오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올라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했어요. 지금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요 정도 수익이 나면 여기서 보통 한 틱 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손해를 안 보는 4350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4370, 20원 뿐이 안 돼요. 20원만 걸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20원 위에다 딱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을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뭐 손절이 될지 익절이 될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반청을 하고 익절을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익절을 갖다가 못 잡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죠.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쭉쭉쭉 올라와요. 내가 매수를 한 가격은 여기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빠집니다. 요즘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많죠.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캡처를 떠는 게 있나요? 오늘은 캡처를 안 떴네. 하도 황달. 이런 경우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익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익절을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주식 스탑 주문 있죠. 주식 스탑 로스. 주식 스탑 로스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손실 제한, 예를 들면 여기를 갖다가 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요거 4350에 매수해서 4350에 매수했어요. 4350에 매수를 해서, 자, 4350에 매수를 해서 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4370에 여러분들이 익절을 걸고 싶어요. 익절을 걸고 싶어요. 4370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종목을 갖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4370이라고 해서 하면 에러가 나요. 매입 단가가 여기에 찍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입 단가가 찍히는데 매입 단가보다 손실 가격이 높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매입 단가를 갖다가 기준가를 갖다가 예를 들면 4380이라든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죠.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히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움직일 때는 빠르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주식 스탑 주문이에요. 주식 스탑 주문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요걸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격도 내가 찍을 필요가 없어요. 종목이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두 틱이든 세 틱이든 밑에다 건다. 그러면 딱 찍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주식 스탑 주문을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주식 스탑 주문입니다. 예, 제가 지금 보면 여기에 솔트룩스도 있고, 뭐 일질전기, 요렇게 다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매도를 갖다가 보통으로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쵸? 예,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단 감시 시작을 누르고요.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안 나오겠죠. 감시 시작을 눌러 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현재가보다 작거나 같게 해 놓고, 현재가보다 작거나 같게. 그러니까 현재가보다 작거나 같게 찍어 놓은 가격, 여기에 나중에 가격을 찍을 거예요. 그 가격보다 작거나 같게 해 놓고, 매도는 어떻게? 매도는 해 놓고, 자동 주문 오케이. 자동 주문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빼세요. 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동 주문 해놓고 보통, 그 다음에 매도 가능성을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목의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쫙 해서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찍고 그냥 조건 추가 끝. 이러면 끝나요. 뭐 길게 가격을 갖다가 찍을 필요도 없어요. 예, 가격을 찍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 해놓고 추가를 하면 됩니다. 어떤 가격도 다 추가가 되죠. 그죠? 내가 막 계속 올라가다가 이쯤 돼서는 한 여기서 좋겠다. 그러면 뭐 여기서 해서 계속 4,7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4,700원 조건 추가.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건 자동 체결이 되겠죠. 그쵸? 그것처럼,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딱 해서 버튼 뭐 숫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올라가는 거 보고 바로 찍고 조건 추가 딱 해놓으면 익절 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 이거를 사용하면 익절을 갖다가 이보다 빠르게 뭐 할 수도 없다. 종목이 바뀌었어요. 한신기계가 아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죠? 예, 뭐 동일제강 이런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올라오고 종목 추가 끝. 얼마나 쉬워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면서 익절을 갖다 이걸 설명하면서 뭐 하는데 진짜 이것만큼 편하게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숫자도 쓸 필요 없어요. 뭐 얼마 가격 적을 필요도 없고 딱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가에서 수익 나는 거 보고 딱 그거 찍고 하면 얘가 올라가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본전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익절가를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70원, 4,370원 어떻게 하냐면 이 앞자리에 반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7,500원짜리다. 7,500원짜리다. 그러면 얼마? 7,500원이다. 그러면은 35원이니까 7,530원. 그죠? 예, 7,530원. 그죠? 예를 들면 25,000원이다. 25,000원이다. 그러면 25,000원에 매수했다. 그러면 26,120원. 26,120원. 그죠? 그죠? 아, 25,120원. 25,120원. 여기다 걸어놓으면 손에 150원이 안 되니까 25,100원만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한 틱 정도 되겠네요. 그쵸? 두 틱이구나. 이렇게 해서 찍어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익절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딩클럽에 드린 자료예요. 그것도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조금이라도 익절 잘해서 수익 내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식 스탑 주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HTS에 있는 테마의 구성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하나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보면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테마의 순위를 알 수 있고요. 순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테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를 보면은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뭐 화장품, 환경, 풍력, 뭐 이런 것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원자력 설치, 일진파워, 그 다음에 우진, 그 다음에 LNG 쪽, 동성화인, 한국화본,
태양광 쪽, 일진파워 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테마가 움직일 때, 장중에 테마가 움직일 때는 테마는 같이 움직이는 게 테마죠. 그렇죠? 테마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테마라는 거는, 예, 테마라는 거는요, 같은 이슈로, 예, 같은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예,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이, 예,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뭐 예를 들면 오늘 움직임 나왔던 게 뭐예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게 올라온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 뭐 이노탑, 이노뎁, 참 이노탑이 아니라 이노뎁, 그다음에 뭐 IM, 뭐 코세스, 맥스트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 나오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토류 관련한 종목 티플렉스가 올라오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걔네들은 이제 각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저가주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량주들은 시장 따라 움직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저가주나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은 거의 테마주예요. 뭐 정치 테마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는 여기에 보면 네, 홍준표 테마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재명 테마도 있고, 여기에 윤석열 테마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윤석열 테마죠. 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 HTS에서 나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테마는 없어요. 메타버스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 예전에 만든 거. 인포스탁이라는 데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예전에 있던 테마예요. 뭐, 한류 테마, 그죠?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그죠? 뭐,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돼 있고,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료 관련한 종목들, 우리가 이제 농업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전쟁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전쟁주라고 아마, 카지노, 창투. 전쟁 관련한 종목 이런 건 없네. 실제, 우리가 이제, 가상의 테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한 종목도 가상의 테마죠. 그죠? 윤석열 테마, 그 다음에 홍준표 테마, 이재명 테마, 이런 것들은 실제 여기 없어요. 메타버스 관련한 것들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관련돼 있는 종목, 6개는 닭고기 관련한 종목들, 누구가 봐도 닭고기 관련한 종목들, 그런 것만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를 갖다가 아예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요거를 보면서 무슨 테마가, 요거를 딱 띄워놓으면 무슨 테마가 지금 움직임 나오구나. 이게 뭐예요? SNS 관련한 종목, 위메이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위메이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먼저 테마를 갖다가 익히세요.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 그죠? 모바일 게임주가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구나. 뭐 따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정리를 안 하실 분들은 요거를 딱 찍어 놓고 보시면 훨씬 더 테마를 갖다가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주가 나오는 거 있고, 여기 거푸지 테마, 삼목S, 금강공업,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빠졌네. 종목들도 다 완벽하게 올라와 있진 않다. 그죠? 줄기세포 치료제가 세 종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나마 요렇게 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제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제 방송에서 들으면 테마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마주가 정의되어 있는 곳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지금 테마주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컨텐츠 보러 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예, 아침에 컨텐츠 보러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LFP 배터리 관련한 종목,
자, 여기에 보면 LFP 배터리 관련한 종목, 그래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 관련한 것들, LFP 배터리 관련한 종목,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CIS랑 아모그린 텍이 튀고 있죠. 그죠?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신 그건 거의 다 있어요. 에디슨 모터스. 이건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관련한 걸로 해서 에디슨 모터스 관련 세미시스코, 브리티지 MP, 파인 디지털, 뭐 영화테크 등등등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어디요? 하이니켈, 뭐 전자담배. 그러니까 요즘 관련해 돼 있는 종목들 수소 충전, 수소 전지 여기서 보면 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뭐, 펫배터리 관련한 종목도 있고요. 주식 테마 정의를 참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수소 충전소 관련한 것들, 예, 수소 충전소 관련한 것들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쵸? 어떤 분들은 HTS에 이렇게 싹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뭐 수소차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켓 컬리 관련한 종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안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블로그는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로그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사이트를 갖다가 아침에도 이용을 하고요. 가끔가다 테마 같은 게 있으면 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고 최신 테마들은 아까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 오늘은 테마의 구성 종목, 그 다음에 테마의 그 순위와, 그러니까 종목을 갖다 알 수 있는데, 요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내일은 테마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테마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최대한 필요한 것만 딱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HS 완벽하게 사용하기. 자, 테마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부터는 조건 검색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건 검색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고, 지난번에도 교육을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건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매매법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식, 또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식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좀 제가 분석을 해서, 그 조건식을 갖다 만들어서 비슷한 종목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매매 잘하면 굿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테마 매매가 좋습니다. 지금 테마 매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같은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같은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쵸?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테마는 많이 죽었어요. 그죠? 테마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대선 테마 같은 거 한꺼번에 막 12개도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이슈 대북 테마가 돈다 그럼 뭐 대북 관련한 종목 한 최소한 3-4개는 상한가 가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도 실제 테마가 돌았지만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는 생각보다 안 움직였고, 그래서 테마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테마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수익이 나는데, 테마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마를 잘 정리해 놔야 돼요. 테마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테마 정리를 갖다가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메모 관리자, 통합 메모 관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심 종목을 갖다가 잘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테마는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테마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대북 테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돌면서, 그쵸? 예. 근데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테마 정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은 잘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테마를 갖다가 뭐 보통 한 4, 50종목 해놨는데 요즘은 딱 한 4, 5종목 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도 처음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지금은 몇 개 안 움직여요. 덱스터, 위지워크, 버킷, 맥스트, MP 뭐 요 정도, 그죠? 자이언트 스텝 요런 것처럼 실제 메타버스 관련한 것들이라도 안 움직이는 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정리해 놓고, 자, 저기 아까 얘기했던 홍준표 관련한 종목도 실제 몇 종목 안 움직이죠. 홍준표 관련한 종목도 DPC, 그 다음에 홈센터 홀딩스, 그 다음에 경남스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죠? 한국선제. 그죠? 한국선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10종목 이내로 줄여놓고,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면 넣어놓고, 나머지 종목은 안 움직이는 거나 이슈 없는 거는 빼고,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테마 매매 그러고요. 자, 두 번째. 테마 매매는 무조건 대장을 공략해라. 요즘은 더 그래요. 무조건 대장을 공략해라. 대장을 공략한다는 얘기는 뭐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에요. 보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임 나오면 어느 한 종목이 대장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2등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고 3등주가 같이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보통 끝날 때 보면 얘는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상한가고 뭐 여기가 한 15%고 여기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가 있어요. 1등주는. 근데 2등주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 있고 3등주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는 상한가 가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대장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장이 무너지면 대장이 다 상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대장이 빠지면 후발주들은 무조건 챙기세요. 후발주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뭐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대장주가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고 빠진다. 그럼 후발주들은 100%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발주도 안 가요. 후발주도 안 갑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밀리는데 후발주도 가지고 있으면서 얘 왜 안 올라가요? 라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물론 가끔 가다 후발주가 뉴스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1등, 2등, 3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뉴스가 뜹니다. 그쵸? 여기서 뉴스가 떠요. 자, 뉴스가 뜹니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부스터를 막아서 뭐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또 빠지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 20건 중에 한 건 정도. 한 30건 중에 한 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장주가 빠질 때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는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테마는 계속 돌고 돕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갑자기 메타버스 테마가 올라왔어요. 메타버스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올라와서 계속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이 메타버스 테마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2차전지 테마가 올라오는 거야. 그죠? 2차전지 테마가 올라오는 거야. 2차전지 테마가 올라오면 얘네들은 메타버스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막 올라오면.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홍준표 테마가 올라온다. 예, 홍준표 테마가 올라온다. 그러면 얘네들도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테마가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 중에 센 종목, 대장 종목은 상한가가 있죠. 대장은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마 정리하는 것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영문에 보면 테마 이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디지캣 같은 게 이렇게 특징주를 뜨잖아요. 그쵸? 이렇게 특징주를 뜨면 디지캡이 특징주를 떴나요? 안 떴나요? 테마가 돌아서 만약에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버킷 스튜디오가 뉴스가 어떻게 떴나 한번 볼까요? 뉴스 안 떴죠. 여기 있네. 버킷 스튜디오 위메이드가 경영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같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메타버스 테마면 메타버스 테마, 아니면 게임주면 게임주,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비트원이었구나. 예전에 비트원이었던 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징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특징주 나오는 것들. 그죠? 예, 특징주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잘 보면 여기서 테마랑 같이 엮여 있는 것들은 다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죠. 여기서 자, 장중에 이렇게 이거 다 광고인 거 아세요? 예. 자, 이게 다 광고예요. 지금 광고인데 장중에 이렇게 뉴스가 뜨잖아요. 특징주로 해서 뜨면서 종목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LMS 머티크에 나왔고, 사마네트웍스, 그 한송네오텍 뉴스도 있었고요. 요것도 있었고.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이면 같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테마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다. 오늘은. 그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종목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방법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테마를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최고다. 그리고 테마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만 공략하고, 그 다음에 대장이 빠지면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매도하고, 테마는 순환한다.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종목이 올라가면 B라는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테마 매매법, 테마 잘하면 좋다라고 해서 테마 매매법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HTS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HTS 강의는 여기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조건 검색식 있죠. 조건 검색식. 요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조건식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HTS 완벽하게 돈 버는데 사용하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제 차트 공부까지 했고, 차트 공부가 아니라 테마 공부까지 했죠. 테마 공부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HTS의 가장 기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차트더라고요. 근데 차트가, HTS에서 제공한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사용하느냐? 저는 지금 HTS를 단기 매매하는데 진짜 적용 잘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 이 차트는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예요. 캔들 볼륨 차트.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차트는 이런 차트죠. 지표 겹치기 추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거래량. 보통 요렇게 해서 차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렇게 그죠? 예, 분봉 매매를 하든 단봉을 매매를 하든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거래량을 갖다가 볼 때는 필요해요. 아, 지금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졌구나.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거래량이 뭐 이거 밑에 있는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많이 터졌는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확 하고 거래량 없어도 돼요. 왜? 거래량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날 거래량 꽤 많이 터졌구나. 거래량 터진 다음에는 빠지는구나. 딱 보이죠? 눈에. 지금 캔들 볼륨 차트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하단에 이게 X축이라고 얘기하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캔들 볼륨 차트는 이렇게 보통 차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격이고요. 그죠? 가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래량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가격이 지금 가격은 뭐 하지만 예를 들면 거래량이 50만 주 터졌다. 이게 지금 50만 주다. 그리고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2배. 똑같은 차트인데도 똑같은 그건데도 거래량이 지금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폭이 2배 정도 늘어나겠죠. 그죠? 이거는 2배가 좀 더 되네요. 한 200, 이게 한 150만 주 정도 되겠다. 그죠? 한 3배 정도. 그죠?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뭐, 이 정도. 요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할 때 이것만큼 보기 편한 게 없습니다. 특히 분봉에서 이렇게 보면, 어디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차트랑 같이 보기 때문에 직관적이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만약에 단타 치시는 분들 종목에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드 신호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게 종목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죠. 이 전에 있던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캔들 볼륨 차트는 단타 칠 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캔들 볼륨 차트를 쓰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차트는 저도 많이 써봤는데 봉 차트는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고 캔들 볼륨 차트를 쓰면 훨씬 더 매매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Q 볼륨 차트라고 여기 비슷한 게 있어요. EQ 볼륨 차트라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위 꼬리가 안 보여.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꼭 캔들 볼륨 차트를 보시고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전 보조 지표가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죠? 선물 차트에는 선물 매매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드 신호를 해놔요. 여기 보면 사드 신호가 있죠. 그죠? 매수매도 사드 신호가 계속 나오게 하는데 주식은 그렇게 안 해놔요. 그냥 주식은 딱 20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는구나. 추세가 올라가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30분 봉으로 지금 이 물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30분 봉 보면 제일 무난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HK이노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요런 것도 보면 아직 군데군데 물량이 들어온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리고 차트는 여기를 돌파를 하면 날아가겠구나. 뭐 64,300원인가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날아가겠구나. 요런 것들 30분 봉으로 보시면 돼요. 30분 봉 보면 대충 전체적으로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것들 있죠.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또 한 가지 기능은 요거 있어요. 요거 이렇게 돌려보는 거, 차트 돌려보기, 자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넣어놓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요걸 딱 눌러버리면 차트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차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테마에 지금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막 반등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또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예.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몇 초로 돼 있죠? 3초로 돼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요거를 갖다가 1초로 2초로 한다 그러면은 빨리 바뀌겠죠. 사용 시간 범위 3초 이내는 안 되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돌아다니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면은 요거 말고 차트 중에서 보면 키움 미니 차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물로 되어 있어서 이렇죠. 자, 이러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들, 매매를 하려는 종목들, 그거를 갖다가 얘는 캔들 볼륨 차트가 안 돼요. 예, 캔들 볼륨 차트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캔들 볼륨 차트가 안 되는 대신 차트를 갖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여러 개를 동시에 못 봐요. 키움 종합 차트는 여러 개를 동시에 못 보는데 얘는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풀어놓으면, 요거를 이제 딱 막아놓으면 종목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데 얘를 딱 해놓으면 마지막 게 바뀌죠. 예, 뭐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차트 중에서 미니 모아 차트라고 있어요. 예, 미니 모아 차트.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 미니 모아 차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얘는 아까 얘기했던 미니 차트 그거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고 여러 개를 동시에 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등락률 차트, 이거는 꼭 보시라고 얘기했죠. 당일 등락률 차트. 자, 오후부터 코스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거는 꼭 보세요. 그래야지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코스닥이 더 안 좋구나. 고점에서부터 선물이 무너지고 코스피도 무너지고 코스닥도 무너지는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띄워놓고 있어도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죠. 그죠? 프로그램 매매, 요거는 글쎄요. 뭐 프로그램 매매는 이건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프로그램 매매. 근데 이것보다는 외인 차트 있죠. 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요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있죠. 이 차트. 이 차트는 꼭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이걸 봐야지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는 오늘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1시 40분부터. 1시 40분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누가 샀나요? 개인이 샀죠. 코스피가 1시 40분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뭐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막 쭉쭉쭉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다.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러한 차트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실 겁니다. 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려면 주식 포기하세요. 주식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돈 벌기 힘듭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20% 이내예요. 20에서 25% 이내. 그 대신 22% 이내로 들어오시면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명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포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 공부 꼭 하세요. 선물 공부는 pk9.kr 가시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올라오냐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pk9.kr 여기로 가시면 요 자료랑 그 다음에 선물 기초자료 그 다음에 차트 기초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매하기 좋은 차트, 상황별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